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정리 부분 할 차례죠. 자, 그러면 42페이지 나머지 정리부터 이제 나가볼게요. 우리가 다항식 나눗셈의 정의에서 실제로 약간 복습을 조금 해보면 어떤 거였냐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의 형태가 나왔었고, fx가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맞죠? 얘들을 gx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 거기에서 얘를 둘이 곱했던 gx 곱하기 qx가 생길 것이며, 위에서 아래 거 빼게 되는 뭐가 생겨? rx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들과 동일한 것식 자체가 fx는 gx분의 곱하기 qx에 더하기 rx다 라는 형식으로 쓰게 되는 나머지 정리의 형태로 짤 수가 있었다라고 했지. 그 중에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지칭할 거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는 얘들은 그런 거야. fx를 통해서 g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자체가 궁금하다면 qx 값은 궁금한 거야, 궁금하지 않은 거야?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요거 값에 관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qx 값에 관계 없어야겠지? 해서 첫 번째 얘들은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또 두 군데로 나눠져서 첫 번째 gx로 나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고, 맞지? 그 다음에 항등식적인 표현에서는 어떻게 했다? 묶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었던 거 기억나? 해서 얘들이 이렇게 쭉 펼쳐졌을 때 나눔과 묶인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얘들에서 나눔과 묶인에 펼쳐졌더니, 그러면 얘가 gx에 얘는 0이 된다는 원리를 쓸 건데, 얘들은 실제로 gx가 인수의 역할을 한다는 거 알겠지? 그 인수 자체가 그 중에서 1차인 것을 보고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자, 이렇게 일컫게 된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나머지 정리의 기본 정리는 fx가 x-a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면, 얘들은 rx가 궁금한 거 자체가, 얘가 봐봐,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 차가 돼요? 자, 1차로 나눴잖아? 나머지 차수는 어떻게 돼요? 상수가 돼요. 그럼 고정된 상수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가 고정된 상수값이 되게 된다면은 얘들 값 자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정의가 완성된다는 얘기가 돼. 나머지 정리 중에서 만약에 여기서 왜 2차나 3차를 하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2차가 되면 나머지는 1차 또는 상수가 되겠지. 3차가 된다면 2차 또는 1차 또는 상수가 되겠지. 나머지가 변동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1차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반드시 고정된 상수로 나오지. 그래서 고정된 상수가 나오면서 얘들 표현 자체를 r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x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과 같은 게 1차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면 얘들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를 쓰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x 값에 몇 넣을 거야? 그치? a 넣게 되면 0 곱하기 qx니까 0이지. 그지? 해서 뭐다? fa가 나머지 r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 돼야 안 돼.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나머지 정리에서는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건데, 1차로 나눈 나머지를 묻는다면 몫이 관계가 있어, 없어? 몫이 관계 없죠? 몫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얘들 값을 집어넣어서 같아지는 표현이 fa는 r이다 라는 표현으로 바로 대입해서 풀자가 되고, 그리고 1차를 언급했는데 그 다음에 몫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몫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얘들과 같아지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1차로 나누면 몫이 생겼지? 몫이 생겼기 때문에 얘들은 요것은 몫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얘는 몫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x-a에 qx에 플러스 r이라는 나머지 정리의 정의식을 써줘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2차 이상이 들어가잖아? 2차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가 1차인지 2차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무조건 2차 시계 곱하기 qx에 더하기 r은 fx와 같다라는 나머지 정리의 정의식을 써달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실제로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나머지 정리는 1차이면서 맞지? 1차이면서 얘들에서 어떤 거다? 대입을 했을 때 나머지와 같아지는 오직 하나만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순간에서도 만약에 문제 속에서 몫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럼 몫이 필요한 상황이겠지? 여기서 몫을 날리는 이유는 몫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날렸던 거고, 그래서 얘들이마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필요하게끔만 펼쳐주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네, 이렇게 돼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될 거고, 맞지? 그럼 여기서 그 중에서 나머지 자체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R 자체가 0이 되면 무슨 정리가 될까? 는 0이 됐으면 인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인수가 되니까 나머지가 0이 되는 걸 보고 우리는 인수 정리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는 0을 하게 되는 거니까 는 0은 앞에 있는 개수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게 되겠지. 해서 실제로 이렇게도 된다고.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qx가 나온다면 맞지? 그러면 얘들에서 더하기 나머지 r이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대로 대입하는 역할이니까. 근데 얘가 요렇게 나눈 것들은 여기서 a로 묶어낼 수 있겠지. 묶어내서 개수가 1로 맞춰주면은 a분의 b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럼 곱하기 어떻게 돼? a로 묶어냈을 거니까 aqx가 돼서 여기 개수의 뭐다? 여기 개수의 개수를 쏙 빼가지고 몫이 커진다는 거 알겠어요? 여기서 a라고 있었으면 목 자체가 aqx로 바뀐다는 거 나눴을 때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정도만 일단 먼저 인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걸 보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표현하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대표형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표형 12번을 갔을 때 얘들은 쭉 나타내져 있는 거를 12번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첫째 줄에 다항식이라고 언급됐어요. 그럼 다시 언급해 볼게. 다항식이 나오면 등호가 있다 없다? 그러면 어떤 걸 본다? 성질을 본다. 맞지? 그래서 뭐다? 개수와 차수가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다항식에서는 개수 차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항에 대한 성질인데? 맞지? 자, 첫째 줄에 그래서 똑같이 다항식이 나왔어요. 다항식이 나오면 항에 대한 성질이 중요하고, 맞지? 항에 대한 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수와 차수를 고정 관찰해야 되고, 맞죠? 고정된 걸 쭉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서 작용하는 건지, 맞죠? 목적을 두게 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항식이라고 했고, 다항식이 고정되어 있어요. x 3승에 더하기 3x에 더하기 3x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맞죠? 자, 여기서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몇이다? 9라고 언급을 먼저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1차로 나누었을 때 뭘 물어봤어?
그치. 1차로 나눴을 때 바로 나머지지. 몫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치, 없었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걸 대입한다고 해서 나머지 정리식을 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목적인지 알겠죠? 1차가 보였고 몫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때 얘들은 0이 되는 지점들을 대입해서 처리한다. 돼, 안 돼? 해서 여기다가 x에 몇 넣자? 마이너스 2 넣자. 이렇게 되겠죠? 해서 될 거고 3이 나온 거 오, A 어디 갔어?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해요. A를 사라지게 만들었어.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5에다가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되겠어요, 여기까지? 맞죠? 얘가 나머지 몇이 된 거야? 9랑 같죠? 그럼 얘가 A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다 나오게 된 거 돼, 안 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다항식은 x 3승에 더하기 3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여기다 x 값 몇 넣을 거야? 마이너스 3 넣겠지. 왜냐면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x에다 몇 넣자? 그렇지. 끝나게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마무리되면은 1번 문제 깔끔하게 끝났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다항식이라고 나왔고요. x 3승에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와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다항식 언급했으니까 얘들 식을 쭉 받고 그 다음에 언급했던 게 어떤 거야? 1차를 언급했고 맞죠? 그 다음에 뭘 얘기했어요? 바로 나머지를 얘기했다. 맞지? 그럼 얘들을 fx라고 둔다면 맞죠? f-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몇이라는 얘기야? 1이 나온다. 되겠어요? 두 번째 또 1이고 and니까 뒤에 한 개 더의 조건이 이어지겠지?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래? 자, 똑같이 뭐다? 몫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하자? 얘가 0이 되는 3을 대입하자. 맞지? 그래서 f3은 몇이다? 9가 돼버린다고요. 되겠어요? 그럼 봐.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 몇 개? 2개. 미지수 몇 개? 2개. 연립하면 끝나겠다. 기준 잡혔죠? 그래서 뭐다? 연립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1이 되고요. 또 이제 3을 집어넣어 볼게요. 27 더하기 9a에 플러스 3b 더하기 3은 9가 되겠죠. 되겠어요? 해서 마무리하면은 a, b 값이 나오게 되면서 깔끔해지겠죠.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대표형 13번 볼게요. 자, 대표형 13번. 다항식 fx를 이라고 했죠. 다항식이고요. fx를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몇이다? 마이너스 7이다. x 플러스 4로 나온다겠죠? 맞죠? 자,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했으니까 얘들은 어떻게 돼? 똑같은 게 어떤 거야? 1차 언급하고 뭘 물어봤어요?
나머지를 얘기했어요. 맞죠? 어떻게 하라? 대입하라. 고민할 거 없죠? x값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7이다. 돼야 안 돼요? 조건이 이렇게 해독되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나머지가 7이다. 자, 1차 언급했고 바로 나머지 얘기했지. 몫에 대한 언급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바로 대입하면 돼요. 해서 뭐다? F3은 몇이다? 7이다. 맞죠? 해서 다항식 fx를 자, 이번에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 했지? 그치? 자, 2차 이상 나왔다. 어떻게 한다? 나머지 정리에 정의를 쓴다. 해서 여기 쓰게 되면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3으로 묶인 몫이 생길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rx가 생기겠지? 그럼 그냥 rx 쓰면 돼? 안 돼? 왜요? 이제 여기 나눈 게 몇 차라고 보여야 돼요? 고정된 게? 그렇지. 2차면 나머지가 몇 차? 1차 이하가 되겠다. 맞지? 해서 플러스 ax 플러스 b예요. 자, 이렇게 1차로 설정하는 순간 우리는 목적이 나머지를 구하는 거였죠. 그럼 봐. qx 값에 관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해서 얘들 앞이 0이 되게끔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4가 맞지? 뭐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b다. 돼안돼? 그 다음에 f3이 얼마다? 3a 플러스 b다. 돼안돼요? 해서 쏙쏙 대입하게 되면은 얘들은 마이너스 4a의 플러스 b가 마이너스 7이고요. 맞죠? 또 3a 플러스 b가 7이 됩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얘들을 해서 이제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깔끔하게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겠죠? 네,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나요? 자, 어떤 기조로 어떤 기준을 잡는지 알겠어요? 좀 감이 와요? 아니면 약간 헷갈려요? 조금 헷갈려요? 그럼 안 되는데. 자, 대표 유형 이제 요거 연습한 거 한두 문제 연습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넘어가서 대표 유형 14번을 가봐요. 이게 연달아서 계속 반복적이라는 게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그 급식이 그렇게 맛있다며. 응? 근데 그거 알아? 너희들한테 맞춰서 급식이 나오잖아. 그 성인인 우리가 밥을 먹잖아. 너희들 급식 따라 먹으면 살찌는 거 알아? 너희들한테 맞춰서 나와서 그래. 그치. 왜냐면 너희들한테 그 칼로리 자체가 되게 높게 측정돼서 나와. 너희들 식단이.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먹으면 살찌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학교쌤들이 같이 급식을 별로 안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급식은 학교에서 지원해 줄 거예요, 아마. 지원해 주는데도 왜냐면 너희랑 똑같은 식단을 먹게 되면 진짜 살이 훅 쪄. 근데 이제 저는 학교에도 있어 봤잖아요. 네. 저 학교 교사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너희들 그거랑 똑같이 안 먹어.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거 너희들한테 맞춘 거라서 진짜 밥 무조건 반 공기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그랬지. 자, 다항식 fx가 있어요. 다항식 fx가 있는데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준 어떻게 잡는다? 다항식 나왔고
맞지? 다항식이 뭐라고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진 게 없어요. 거기다가 1차로 나눴네? 그리고 바로 어떤 걸 물어봤어요? 나머지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겠어? 0이 되는 걸 대입하겠다. 맞지?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몇 나온다? 3이 나온다. 이 조건을 바탕으로 쓰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뒤에 또 나오는 게 또 다른 다항식이 나왔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지? 근데 얘를 또 봐. 똑같이 우리 똑같은 구조로 해석해봐. 다항식을 x-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야. 몫에 대한 언급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x에다 몇 넣을 거야? 4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목적을 보게 되면 4를 집어넣겠다가 되고 4 곱하기 f2가 되면서 얘들이 나머지가 되게 된 거야. 그럼 4 곱하기 몇이야? 3이겠죠? 4, 3, 12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14- 이번에 플러스요. 3번 문제 보자고. 자, 14-3번을 보게 되면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뭐다? 몫을 얘기했지. 봐. 1차 얘기하고 몫을 언급했어. 그러면 이때는 뭐 쓴다고? 나머지 정리에 정의식을 쓴다고. 그 기준점을 나눈 이유를 좀 알겠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에서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뭐야? 몫이 qx고 맞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돼요, 안 돼요? 다항식 qx 봐. 그 다음 얘기한 게 이제 다항식 qx 몫을 찍어서 qx를 뭐래? qx 언급하고 뒤에 x 플러스 3으로 나눈 뭘로 했어? 나머지 얘기했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자? 0이 되는 걸 대입하자. q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 1이다.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목적이 f의 x를 1차로 나눈 뭘 원해요? 그렇지. 나머지니까 대입하는 f 마이너스 3을 원하겠네. 그럼 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겠지?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넣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q 마이너스 2에 3에 맞죠?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얼마였어? 1이었지?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된다. 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린다고 이해한 거야. 그러면 연습 한두 개만 해볼게. 여기서 연습할 만한 거 13-1번과 14-1번 요 두 문제만 연습을 해보자 지금. 자, 인수정리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수정리가 나머지가 몇인 거를 보고 인수정리라고 했죠? 그렇지. 나머지가 0이 되면 돼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에서 뒤에 나머지가 0인 상황을 보고 인수라고 부르는 게 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서 나머지가 나눠 떨어진다, 0이다 이렇게 바꿔지겠지. 이렇게만 이제 인지만 하면 끝났어. 뒤로 한번 넘어가 볼래? 대표용 15번을 한번 보자고. 자, 15번 문제 보게 되면 다항식이 나왔죠, 맞죠? 다항식 2x 3승에 더하기 5x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을 뭘로 갔는데? 인수로 가질 때. 자, 인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몇인 거야? 그렇지, 0인 거야. 그러면 얘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고 했지. 여기에 따른 몫이 qx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q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뭐겠어? 얘들은 0이다가 되겠지? 해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다.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이다 된 거 돼야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식인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다를 쓰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b가 0이잖아. 그치? 두 번째로 이번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이야. 그치? 해서 마이너스 54에 플러스 45에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b는 0이다. 얘를 둘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연립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맞죠?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방법을 써볼게요. 두 번째 방법을 얘들 식은 무슨 식이에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이 나오면 뭐를 묻는 거야? 과정을 물어봐요? 결과를 물어봐요? 과정이면은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어떤 식이야? 너무 잘했어. 그거야, 그거. 그러면 QX가 몇 차식인 걸 알아요? 응? 2차요? 차수가 몇이지? 그러니까 2차 썼지? 그럼 QX 몇 차여야 돼? 그거야. 그러면 QX가 개수가 심지어 2x 플러스 알파 꼴인 건 알겠어? 최고차항 개수가 2잖아. 얘는 1, 1이니까 x 개수가 몇이어야 돼? 2라는 게 고정된 거 돼야 안 돼? 얘가 당식, 항등식임을 이용해 간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서 고정되어 있는 게 누구다? x제곱의 개수가 몇이다? 그거 5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x제곱의 개수가 5란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1 선택하고 x 선택하겠지. 맞지? 그럼 뭐다? 2x제곱에. 자, 얘들은 3 선택하고 x 선택하겠지. 맞지? 플러스 6x제곱에. 맞죠? 얘는 x랑 x 선택하고 알파 선택하겠지. 플러스 알파 x제곱을 했더니 몇이다? 5x제곱이다. 되겠어요? 해서 없어지게 되면은 알파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돼야 안 돼. 그럼 여기서 봐. 얘들식 대신에 qx 대신에 2x-3을 넣어서 전개시켜버리면 ab 값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나머지 정리 또한 어떤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항등식에서 전부 다 파생되어져 있고 얘들은 전부 다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정에 대해서만 잘 알게 돼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겠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진짜 됐어요? 확실해요? 적용 가능해요?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조립제법 하기 전에 이렇게. 자, 여기서 밑에 오케이. 요거 15-1번을 내가 첫 번째 방법 썼던 거랑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요거 했던 거 있지? 요 두 가지로 해서 절반 딱 나눠가지고 한 개 풀이 한 개 풀이 나눠서 풀어줄래? 알겠어요? 한번 시도해봐요. 7번 문제를 보잖아? 그러면 혹시 내가 이런 거 물어볼게요. fx가 요거에 요런 식이 있어요. 얘 어떻게 생겼어요?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요거 혹시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봤어요? 어떻게 그렸어요? 대입해서 했어요? 이 그래프를? 그럼 얘가 첫 번째 질문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요? 정말요? 도현이 2차 함수 엄청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2차 함수 이거는 그래프 봐 이거거든? 이게 봐 이게 요걸 토대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의 개념에서 지금 그래프적 해석이나 그래프적 성질들 다루는 게 지금 빵꾸가 나왔어요. 그래프로 그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실제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칭축이 2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보여야 돼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대칭축 2가 되면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로 직접적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봐. 지금은 괜찮아. 알겠지? 지금은 괜찮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무조건 1 나와. 알았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2차 함수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다 해서 x 계수의 절반 넣어서 2에 제곱하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4 하자 했던 거 기억나죠? 봐, 이게 내가 평상시에 다른 선생님이 쓰는 그 멘트까지 똑같이 따라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기억나지? 그거는 지금 그거야. 도현이 그때 장면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 장면을 기억해서 얘들은 뭐다 마이너스 2를 했고 맞지? 그래서 막 여기서 자 그러면은 얘들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알겠지 해놓고 2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겠지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x축이랑 y축이 있었을 때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봐 요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런 거 배운 게 기억이 나지 막 맞지? 이게 봐 우리는 장기 기억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도현이랑 이제 한 몇 주 수업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되게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나 궁금한 거 보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 장면에 대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도 그 풀이에 대한 장면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을 생각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래프적인 부분에서 보충을 채워서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보완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4점짜리도 자유롭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충분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뭐냐면 뒤에 있는 2라는 거 있지. 실제로 얘가 x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x축은 y는 0인 거 아니야? 이건 이해되겠어요? 그 y는 0이니까 얘는 뭐겠어? 그냥 얘가 y는 2축이 잡혔겠지. y는 2축 위에 2라고 가정했다면 얘가 어떻게 돼? x-4라고 인수로 바로 잡혀 안 잡혀? 잡히지? 그러면 여기서 얘들에서 0과 4에서 근 잡혀 안 잡혀? 거기다가 아래로 블록하면 돼 안 돼? 그래프 끝났어요 이거. 이게 상수축에 대한 개념이거든? 내가 근데 갑자기 왜 7번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을까? 7번에서 7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야. 얘들이 뭐라 그랬어? 나머지가 같대. 나머지의 의미는 상수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상수축이 있었을 때, R축이 있었을 때 그때 근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고 또 2가 찍혀 있네? 이해돼요? 근데 얘가 몇 차식이었어? 몇 차식? 3차식이네? 다항식은 요거야. 다항식이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다항식은 ax 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될 거고, 얘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요거는 x 플러스 1이라는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 맞지? 거기다가 얘들 개수가 1이니까 한 개 더 있겠지, 인수가. 그럼 여기서 알파라고 잡을게. 그럼 뭐다? x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r과 같다. 돼, 안 돼? 요렇게도 해석이 된다고요. 같은 말이 여기 그래프적으로 요렇게 해석된다고. 상수축 위의 점으로 해석되게 되면서 얘들에선 상수니까 x 개수가 3으로 고정됐지. 그럼 x 개수는 고정인 거야. 그럼 뭐다? 계산하게 되면 2알파 x에다가 더하기 요거 하면은 요거 이렇게 해야지. 플러스 1알파 x에 마이너스 알파 x에 그리고 마이너스 2x가 3x다 해서 x 개수를 정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들은 알파 x 마이너스 2x가 3x니까 알파는 5다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5 집어넣게 되고, 맞죠? 그럼 뭐 a 값 끝났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들이 이런 상수축이라는 의미가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거는 듣고 있어요? 미션 준 거? 화요일날 못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확실히 좀 느껴져야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배웠던 부분에서 되게 휘발성이 있는 지식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휘발성이 있던 지식들을 전체 점검하면서 다지는 시간 꼭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최상위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난 있잖아, 그거든.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최상위권 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웬만큼 뭐 중위권, 상위권 할 건데 왜 해요? 저는 중위권, 상위권 하려고 가르치지 않아요. 최상위권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점도 되게 많고요. 거기에 따른 단점도 도현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단점을 보완하면은 훨씬 더 강점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방금 등장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처리하는 것들이 있었지? 이 처리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휴대폰에 보면은 제가 지금 우리 학원 반톡이 있는 거 알죠? 그 반톡을 보면은 선행반에 보면 다항식이라고 올려놨을 거야. 틈날 때마다 하루에 25분짜리인가 그럴 거야. 틈날 때마다 하루에 2번이든 3번이든 매번 그냥 이동 중에서도 보고해서 계속해서 시청을 해. 많이 들어. 알겠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 기본 얘들 문제들도 한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들고 오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요거는 꼭 해봐야 돼. 지금 할 게 이만큼 있지, 맞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숙제는 요거 하지 말고요. 요거만 해요. 요거만 하고, 그리고 50일 수학 요거랑 영상 시청.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